자, 2부는요, 아까 1부에 이어서 ESG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융합적 조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두 분의 훌륭한 발제와 또 두 분의 토론 그리고 청중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한태광 교수님 여러 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 환경경제학회 회장님도 하셨고 한국 환경정책학회 회장님도 하셨죠. 그리고 환경통계정보학회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태광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태환이고요. 제목을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영역별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주어진 거고요. 영역별 가이드가 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평가를 프랙티스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아는 건 책 보고 뭐 남들 발표하는 거 보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ESG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ESG의 공시와 평가라는 것이 ESG라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본연에 맞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수행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당위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개로 되어 있고요. ESG라는 거는 돈 벌기 위한 겁니다. 재무성과 개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데이터가 비재무적인 거죠. 그리고 비재무적인 요소들 중에서 재무성과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 E하고 S하고 G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알아야 제가 ESG를 굉장히 외연이 확장돼서 E와 S와 G의 관계 전부 다 ESG라고 하지만 저는 자본시장 내에서의 ESG만을 아주 좁은 의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 자본시장 바깥에 있는 것도 결국 이걸 바탕으로 된 거죠. 예를 들면 골동품 가격이 얼마냐 할 때 골동품 시장이 존재하니까 그 가격을 알 수 있는 것 시장이 없으면은 알기 힘들죠.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곡물 선물 시장이 있으니까 곡물이 얼마다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공시제도라는 게 있고 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공시를 의무화해야 되고 자기 나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나 공부 못한다고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알린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얘가 실력이 제대로 어떤지를 자세히 분석도 해야 되니까 평가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기업이 있고 기업이 ESG 정보 공시를 하면은 평가 기관이 있고 그다음 인덱스에 공개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자산 운용을 해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이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ESG 인증이라든가 평가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 돈 버는 건 수단이죠. 돈 버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환경 보존하자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은 여기 규제 당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아까 말한 건 ESG는 회계제도입니다. 회계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돈 얼마 벌었는지 재무 정보를 알려줘야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데 재무적인 정보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게 많이 숨어 있다. 그 E와 S와 G다.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회계제도고요. 그리고 분식회계에 맞게 회계 원칙이 존재하듯이 ESG 공제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잘 분석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ESG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CAPM이라는 재무관리 모형인데 지금 이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CAPM이라는 거는 위험한 주식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다. 위험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위험 중에서 이제 분산 불가능한 위험, 소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베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통 이제 알파는 제로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좀 말하자면 이게 베타에 비례한다. 응? 그 초과 기대 수익률이 이거는 자본 무위험 수익률이고요. 요게 이제 어떤 증권의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인데 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위험 프리미엄은
체계적 위험의 선형함수다라는 게 CAPM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파는 제로여야 되죠. 이 모형이 맞으면. 근데 알파가 제로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ES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면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ESC를 열심히 하면은 보통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열심히 안 하는 놈은 플러스가 반대죠. 잘하는 놈은 알파가 플러스 되고 못하는 놈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원천이 뭐냐? 위험의 감소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ESC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한 거죠. 나중에 어디 감옥 갈지도 모르고 뭐 어떤 실 가서 잘못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런 유의하게 나온 연구가 어디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걸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베타가 감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알파가 0보다 커지는 것이 되고 이런 경우에 베타가 증가하면 알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이 길게 설명은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ESG 평가의 목적은 알파를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알파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알파를 민감하게, 그러니까 ESG의 평가가 어떤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지표가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알파가 확 올라가. 그런 게 우리가 뭐 유용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지, 좀 이게 유용하지만 꼭 이거라고 꼭 좋은 건 아니, 이거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울기도 민감도도 중요하지만 정확도 이건 상당히 정확하죠. 이건 좀 엉성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평가 지표. 그래서 이 평가 지표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 예를 보면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평가 기준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돈을 벌기도 하고 조금밖에 못 벌기도 하고 심지어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 그러면은 ESG 평가라는 게 있는데 왜 평가 기관이 뭔가 이렇게 자본시장 ESG 평가라는 게 있고 고객 관계 ESG 평가라는 게 있는데 자본시장 ESG 평가는 공시 자료 플러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고객사는 주로 이제 그 하청업체들, 외주업체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같이 협력사 뭐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요. 공급망 관리, 공급망 쪽에서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나 이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알파와 관계된 거죠. 자기 원청 회사가 밑에 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예 여기서 떠난 그 관리 있을 수가 있으며 자본시장 ESG 평가가 있고 이와 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 ESG 평가가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다음에 공공기관 ESG 평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ESG 평가도 ESG에 넣어야 되느냐? 저는 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E와 S와 G에 관계되니까 넣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또 자본시장과 관계된 거를 연결을 지어서 결국 정부도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거를 CAPM 모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공공기관 평가할 때 중요한 거는 착한 행위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착한 행위를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환경의식하고 S의식하고 G의식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위험을 줄여서 위험을 관리하는 그러한 거가 돼야지 진정한 자본시장과 연계된 ESG라고 할 수 있죠. 착한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연구소 제 혼자 독단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공공기관 ESG 다른 어떤 조세영 군의 박사님이 쓴 걸 제가 갖다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개선하기 있어서 공공기관 사회충 이용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은 그러나 공공기관 ESG는 착한 경영이고 또는 평가를 할 때 약간 자의적으로 해서 높은 점수 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ESG의 본연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SG 평가가 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느냐? 대학의 입시도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뭐 정시 대학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상황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고 의사결정 주체도 다양하고요. 투자 철학과 방식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별로 규제 환경과 자본시장의 상황이 상이하여서 평가 지표의 실효성이 크게 차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제가 센
국가에서는 ESG도 세게 해야 맞는 건데 규제는 별로 안 하는데 ESG 좀 세게 하는 건 엉터리죠. 그거 지금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규제는 안 하고 있는데 환경 투자 많이 하면 회사가 돈을 못 벌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돈을 잃거든요.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는 기계가 되죠. 그다음 ESG 평가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양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추가적인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견 기업들이 당황하게 된다. 너무나 당황해서.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다르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평가 기관은 하나의 상품을 제공하는 거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평가 기관은 평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피평가자가 표준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나라 ESG, KESG라고 해서 요거 뭐 ESG 정보 거래소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KESG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이제 지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표준화된 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KESG 산자부에서 만들었는데 기존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평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혼란을 방지하기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점검 기준을 함께 준비할 수가 있게 해줬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런 식으로 포맷이 돼 있죠. 이런 제목이 있고 뭐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성과 점검 방법이 있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타 설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KESG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기업 이익 경영과 평가 등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평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 방법, 사용 당의 항목별 평가 기준 기반의 행목 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 이해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ESG가 KESG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이라도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뭐 어디에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내 ESG가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은 국내 기업들, 내수에 기반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전반의 ESG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기업 일반, 중소, 중견기업 평가 검증위원회로 다 이런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ESG 경영인데 그럼 ESG 평가와 ESG 경영. ESG 경영이라는 것은 ESG 경영 전략과 ESG 정보 공시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겁니다. ESG 경영은 환경 보존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돈 버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ESG와 관련 근데 돈 버는 행동이 환경 보존 행동으로 유도해주게 만드는 것이 ESG라는 기계 장치거든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그 성공적인 ESG 경영 활동을 위해서 기업은 뭐 비전 수립 이런 것들 액션 플랜 수립과 순조롭게 추진해야 된다. 그럼 돈 버는 건데 그런 현재 ESG 평가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점수를 어떻게 잘 받느냐 또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ESG 경영을 잘하는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현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잘 본다고 실력이 좋아진다는 100% 보장은 없지만 실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평가 점수를 잡아내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뭐 평가를 개선하면 PD 플랜 투 액션 사이클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평가 점수를 잘 받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ESG도 잘하게 되고 결국은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중치 결정이 중요한데 이 KESG 가중치가 안 돼 있는데 가중치를 또 어떤 식으로 해보고 자체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ESG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온실가스 줄인 비용이 드는데 비용 드는 건 전혀 무시하고 온실가스를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 3년 내로. 그럼 점수는 잘 받을지 모르지만 알파는 안 오를 겁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죠. 딱 적절하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파 계산은 하고 베타는 복잡한 재무 관리론적인 그걸 할 게 아니고, 지만은 그래도 손으로 계산하는 계산기 두드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점수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비용 대비 얼마다는 계산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적인 바운더리 한 200점을 계산하겠다로 목표를 해놓고서 그 점수를 달성함에 있어서 비용이 최소화돼야지 알파가 상승하겠지. 만약에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점수만 느린 놈은 알파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건 작동되지 않죠. 그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는 일단 점수 잘 받는 건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 보면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가중치를 결정을 하는데 가중치가 수명 없으니까 일단은 뭐 가중치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PESG 우리 여기 KESG는 부문이 3개가 아니라 4개로 되어 있습니다. Public Disclosure 공시 부문하고 E하고 SG 4개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100점 개선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서 점수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데 비용 추정도 상당히 어렵죠. 이코노메트릭 모델 돌려서 할 수도 있지만 회의 사원들이 모여서 과장이나 이런 사람 모여서 적당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ES 예산을 책정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제팅을 목표 점수 개선에 최소 비용을 가져온 예산 배정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예시를 하면은 지금 이게 예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P에 하나 예가 있고 E에 하나 예가 있고 S에 예가 G에 예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거를 점수를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해당 조직의 점수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점수당 개선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계산했고 1억 원 든다고 5천만 원. 유형 3은 이제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할 필요가 없이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정보 공시 방식이 이게 제일 돈이 덜 드니까 사실 이게 제일 돈이 덜 들죠. 정보 공시 시스템 잘 갖추면 되니까 양심적으로 잘하고 뭐 보고서 만들고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막 이거는 계산하기 힘들고 또는 온실가스 같은 실제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주로 한 1억 원쯤 쓰고 10억 원 여기에 한 뭐 10억 원 써서 20억 원을 써서 점수를 개선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거 아주 무지무지하게 단순한 얘기를 식으로 했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러면은 적어도 알파가 마이너스 되지 않고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알파도 증가하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지만 그래도 그냥 무조건 점수 받는 게 최고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문별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문별 가이드라인이 K하고 E하고 S하고 G하고 P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환경 경영 목표 뭐 이거는 그동안 환경 경영 EMS 이런 거 많이 해서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스코프 3까지 있고 이걸 계산하는 거는 사실 온실가스 전문가가 와서 여기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매너지 폐기물을 그렇고 여기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을 정했을 때에 어떤 애들이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고 제가 이 제목을 책도 찾아봤는데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나온 책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챕터가 있었어요. 챕터가 있는데 제목 중 나열로 끝났습니다. 그게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아닐 거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폐기물 부분에서 어떻게 점수를 달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걸 하는 게 부문별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환경 부문하고 공시 부문하고 또는 뭐 S 부문하고 G하고 어떻게 다를까? 환경 부문은 그런 정량화가 많이 돼 있는데 가버넌스나 이쪽은 정량화가 안 돼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텐데 제가 평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훨씬 잘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다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결국은 예산을 고려해서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되고 또 사실 베타와 알파의 문제는 위험의 문제고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면 아무래도 알파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예산을 최소화한다.
왜냐면 예산이 들어서 그건 마이너스 요인이지만은 E하고 S, G 점수에서 돈 버니까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죠. E하고 환경이 개선이 되고 소셜 개선되고 가버넌스 개선이 되니까 자본시장에서 평가가 좋아져서 주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돈이 들으니까 그거는 기대 수익률 낮추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E하고 SG의 성적을 잘해가지고 기대 수익률 놓치는 요인이 플러스 요인이 비용이 나가서 많이 들면 커야지만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 경제학 전공이고 재무관리는 제가 조금 했지만은 부부전 공부도 했기 때문에 재무관리나 경제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요인을 머릿속에는 가지고 계시면 간과를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점수, 근데 핵심은 그걸 돈 드는 것보다는 점수다 돈 드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억지로 하게. 그래서 저는 ESG에 대해서 굉장히 자본시장을 통해서 특히 선진국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같은 선진국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나라가 그쪽에 동조하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국제 간의 동조화, 인티그레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ESG는 드라이빙 포스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 ESG 드라이빙 포스는 정부의 규제인 거고 또는 NGO의 활동인 거지 이거는 태양이 있으면 불빛은 달빛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달빛을 보는 통로를 뭐 레디핑크 같은 거 만들어준 거지 없는 걸 만든 건 아니고 좀 잘 가게 길을 좀 이렇게 물이 여기 있으면 넘쳐지를 갈 텐데 물길을 잘 해서 가도록 해준 것이 불과한 것이고 ESG 드라이빙 포스는 법규입니다. 규제입니다. 규제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비규제적 접근이 앞으로 득세할 거다라고 말하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저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평가에 대한 정말 그거는 나중에 평가 전문가가 환경분야 전문가 또는 가버넌스 전문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